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1,000억 원의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부천도시공사가 조직 개편 작업에 나서는 등 개발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습니다.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해 설립된 부천도시공사. 하지만 많은 지자체의 도시공사가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시간에는 부천도시공사가 공사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과 광예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론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 이익의 공공 환원을 위해 추진하는 게 도시공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많은 지자체의 도시공사가 이 취지와는 다르게 방만 경영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고 도시공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게 있다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먼저 우리 부천도시공사는 2017년에 이제 부천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공사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전환됨으로써 그에 걸맞는 공기업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 조직과 뭐 업무 능력, 사업 범위나 지속 가능 여부, 자본금 확충 등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부천도시공사 현황들을 살펴보면, 일단 자본금의 확충은 이미 이제 부천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내용에서 확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영역들은 신도시 지정된 데 참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그 조직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 조직을 얼마만큼 능력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갖춰진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우리 부천도시공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박정산 의원님의 말씀은 이제 모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라 보고, 오히려 이제 우리 부천시의 도시공사는 지금 현재 신생도시공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업 물량이 있느냐, 사업지 대상지가 있느냐, 뭔가 사업을 해야 이익을 창출하든지 아니면 방만한 경영을 하든지 그걸 다시 공공에다 보내줄지 어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총망라하는 걸 정리하자면 사업의 대상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사업 물량이 있느냐, 대상지가 있느냐, 우리 시 어디를 더 이상 개발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 충분으로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출범하는 그 당시에 대장동 사업을 염두하고 출범을 한 거였거든요. 예. 근데 대장동 대장동 개발부터 이제 지금 이미 LH 손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그 도시공사가 존폐 여부를 정하는 거는 결국은 사업의 대상지가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이 자본금 확충, 그리고 조직 확보와 조직의 역량, 또 사업 물량의 유무 등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부천시의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2017년에 도시공사로서 20년 만에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이 도시공사를 세운다는 거는 그만큼 지역에 개발할 사업이 많다는 얘기인데, 실제 도시공사에서 참여할 만한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그 1,000억 자본금 출자가 되면서 이제 정부에서 하는 신도시 사업에 이제 역곡 대장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토지조성공사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성된 주거용지나 자족용지를 개발해서 이제 수익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영역으로 이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옥길동 자족용지 지식센터 건립, 공공형 청사 부지 공동주택 건립,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도시 재생 공동 대행이나 기능 복합형 공공주택 건립 등 재생 관리 사업도 이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올해 이제 약 7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 건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 그다음에 베르레천 상부 도로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의 한 10년 정도의 사업의 물량은 확보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업 확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다 도시공사가 떠맡아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사업들을 좀 짚어주시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짚어주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뭐 우리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대규모 사업 그런 부분은 이제 대장동이나 역곡지구고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민관이 함께 개발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길동이나 여월지구 택지 내에 있는 나대지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그 부분은 이제 민관이 함께 개발하는 사업이고 또 자체 사업은 우리 시가 오롯이 지원금을 대주고 돈을 다 대주고 공사를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세 분야로 나누었을 때 대규모 사업은 더 이상 이제 두 곳밖에는 우리가 아직 염두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LH랑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맥락은 아니기 때문에 LH와의 협상을 어떤 내용으로 가져오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느냐 여러 부분들을 차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까지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관건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사업들은 사실은 한 6, 7년 되면 우리가 다 소모할 수 있는 그 대규모 사업들은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사업들을 개발하느냐.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도시를 우리가 이제 신도시 구도시 간에 이제 차이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좀 리모델링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LH가 또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사의 역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견주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도시공사를 설립한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하자는 건데요. 하지만 이 수익보다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사업들이 많았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참여 시에 과연 수익이 날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당연히 이제 지자체장의 지적 사업이더라도 그 도시가 필요로 하고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의 재정 부담을 주거나 그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된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사업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시민사회단체 감시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이제 지방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00억 이상의 신규 사업은 지방 공기업 이제 심사평가원에서 이렇게 철저히 그걸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을 안 해도 충분히 의회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으로 감시가 되고 방만 경영은 하지 않을 수 있고 지적 사업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치적이라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검증이 안 된 타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놀이시설이라든가 레저시설들을 무작정으로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일단은 판단에 먼저 자기적인 판단이 있어야지 저는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외에도 그 도시공사라는 곳이 우리가 이제 LH가 너무나 그 독식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도 도시공사를 출범하고 이렇게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도시공사가 나온 이상은 우리 도시공사는 적어도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뭔가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공성을 띈 사업들을 한다면 그게 이제 의회 지적사항일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익은 축소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 치적쌓기라는 오인을 좀 받는 부분이 공공성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공성을 유지한 채 그 기조를 가져간다면 저는 혹여 조금은 치적은 쌓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갔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제가 좀 어려운 주문이거나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대장동의 안동내는 이번에 대장지구에서 빠졌어요. 그런 부분은 도시공사가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그런 부분을 공공에서 해준다면 좋은 일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주 좀 제가 어려운 주문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공공성에 가장 그 중요시하면은 저는 뭐 그렇게 치적에 아까 같은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 아니라면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각종 사업에 대비를 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얼마 전에는 조직 개편을 위한 규정 개정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할 계획인데 대략적인 윤곽은 나왔습니까?
예, 이제 현재 그 도시공사는 3본부에서 약 한 444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간제 112명이 또 추가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하고 있는데 이 현재 우리 그 도시공사의 조직은 20년 전 도시 이제 부천시설공단이 설립 당시에 그 조직입니다. 그래서 20년 된 옷인데 이제는 이제 벗고 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도 이제 지금 이제 조직 개편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오늘 금년 11월까지는 일본부 일부 이제 3팀 12명이 이제 근무할 수 있게끔 이제 인력을 확보를 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일본부 2부 이렇게 해가지고 15명이 이제 개발 사업에 전념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예. 조직과 인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력 수급에 있어서 또 가장 고려돼야 할 게 그 인력들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의 도시공사들의 경우를 좀 보면 단체장의 측근 인사 혹은 청탁 인사 또 퇴직한 공무원을 위한 자리로 전락을 했다 이런 비판들도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사전 방지 시스템 또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은 마련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특별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 채워지거나 이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임추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임원추천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하려는 그런 기본의 그 인사를 하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아직 시스템적인 어떤 정비나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사후의 교육이나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늘 하던 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에 앞서서 우리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할 때 이제 어느 정도의 틀은 좀 그 지역에 있는 퇴직 공무원들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야당이지만 약간의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은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했거든요. 근데 전문가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바뀌는 그 상황에서의 하나의 시도였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왔어요. 네. 그런 기조로 해서 앞으로 이제 약간의 전문가들을 계속 영입을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을 되는 기틀을 마련해 준다면 저는 그건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지금 제가 이제 그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전문가들이 우리 부천도시공사는 신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가들이 우리 시로 올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번에는 좀 전략적으로 전문가를 영입해서 도시공사 기틀을 탄탄히 마련해 놓고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고민을 하고 좀 전향적으로 나가서 인재 영입을 하고 하는 편이 저는 옳다고 보고 예. 다만 그때 좀 부족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시에 또 전문가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원활하게 좀 서로 융통하고 좀 영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친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는 좀 그런 영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김동호 도시공사 사장의 경우에는 이 국토부에서 도시개발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거든요. 이 부천 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강점은 뭔지가 궁금하고요. 취임 2년이 됐는데 그동안의 평가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취임 2년 평가는 뭐 제가 하기보다는 지난번에 이제 행안부에서 한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평가가 하위로 추락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갈 길을 좀 정하고 제대로 가야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결산 보고서나 이런 데에 비하면 보고서를 보면은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다 감소하거나 뭔가 좀 떨어지거나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공사가 챙겨야 될 숙제라고 보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질문을 보고 예. 좀 도시공사의 여러 이제 직원들을 통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고 또 저도 여기저기서 좀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이제 인간적인 측면, 도시 개발 측면, 조직적인 측면을 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되게 아주 인상도 좋으시고 많이 웃으세요. 그래서 예. 아주 좋으신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해서 저희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는 이제 문제 삼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 그리고 검증하지 않았고요. 예. 시설관리공단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정체되어 있던 조직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개발에 대해서 또 전문가를 영입하고 하면은 그 조직의 괴리 또는 조직의 양분화된 여러 가지 조직들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우리 김동호 사장님의 숙제인 것 같고요. 조직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원만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공단에서도 잘하는 직원들을 좀 역량 있는 직원들은 키워내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게 우리 김동호 사장님의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우수하다는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예.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부분이 이번에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좀 숙제로 남으실 것 같습니다. 네, 조직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이제 그 김동호 사장께서는 국토부에서 이제 개발 전문으로 근무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훌륭한 분을 영입을 했고 그분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자본금을 확충해줘야 된다.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자본금이나 여러 공간들 확보가 돼 있는데 이제 조직 문제잖아요. 이제 현재 예. 그래서 국토부 LH 출신의 이런 그 개발 본부장을 상임이사로 영입을 하려고 이제 진행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영입을 하면 사실 우리 그 도시공사 개발 사업은 맨파워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영입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사업에 집중을 하지만 직원들도 교육도 하고 그 직원들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관계기관에 이렇게 벤치마킹도 하고 또 꾸준히 그 회사 내부에서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직원들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도 능력 있는 분들은 이제 도시공사를 파견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 조직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자본금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요. 이 낮은 자본금 역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천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23억 원에 불과한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자본금을 확보를 할 것이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가닥이 잡히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지난 이제 7월 제 237회 임시회에서 이제 도시공사 1,000억 출자 동의안을 이제 승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9월 추경에서 약 50억 정도의 이제 자본금을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2020년도 본 예산에 300억 정도의 자본금을 현금으로 확충을 하고 그렇게 되고 나머지 한 700억 정도가 이제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은 사업이 진행 절차에 따라서 사실 우리 시도 현재 재정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공사도 이제 신생으로서 자본금 현재 23억짜리인데 그 이제 1,000억 정도의 자본금을 확충한 내가 말한 350억 정도는 현금으로 확보를 하고 가능한 내년 예산에서 충당이 된다 하면 더 충당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 하면 이제 도시공사체 발행도 검토를 해보고요. 또 이제 더 나가서 혹시 그 만화영상 산업단지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매각대금 일부도 도시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아니면 시에 이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확충해주는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현재 이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또 이런 방법이 좋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박정산 의원님께서 아주 여당의 입장에서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저는 사실은 우리가 출자 동의안이 통과됐지 아직 출자금이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제 추경에 50억 정도야 무난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조금씩 확보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 한 푼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도시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주겠다라는 의지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LH랑 어떤 협의 내용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전에라도 추경이 지난 이후에라도 본 예산 전에 시간이 아직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부천도시공사가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평가를 계속 받을 것이고 그 평가를 통해서 그 예산이 수반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냥 넉넉고 예산 출자 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통과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고 만약에 계획을 하신다면 그거는 본인 스스로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정답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고 LH와의 협상의 어떤 가시적인 부분들을 본 예산 편성 전에 분명히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천도시공사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기관인 만큼 제 역할을 잘 하는지 의회뿐 아니라 시민들 역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정산 의원과 광내경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